당장 나가서 돈 못 구해와? 말 대꾸하지 마. 못 배워 먹은 티를 꼭 이렇게 내요. 내 친정 가서 1억 만들어 오란 말이다. 그 돈 못 구해오면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해. 알았어?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과 함께 볼 위로 뜨거운 불길이 번졌다. 얼얼한 통증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눈앞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시어머니 말자의 경멸 어린 눈빛이었다. 평생을 귀하게 자라 결혼 1년 만에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쥐었다. 옆에 있던 남편 민호는 제 어미의 기세에 눌려 눈만 껌뻑거릴 뿐 아내를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요. 나가라고 하셨죠?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뺨 한 대로 어머님은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뭐, 인연이 눈을 어디서 그렇게 떠? 당장 안 나가?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제 정말 끝이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영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1년 전만 해도 말자는 세상 둘도 없는 인자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했었다. 사돈 처녀가 참 참하고 야무지네. 우리 민호가 복이 터졌네. 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속내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말자는 지영의 친정이 평범한, 아니 조금은 넉넉지 못한 집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지영이 결혼할 때 해온 혼수가 소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자는 며느리를 그저 운 좋게 서울 남자물어 시집온 촌년 취급을 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며느리 잘 얻어서 강남 아파트 해오네. 외제차를 뽑아주네 난리가 났다는데 나는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빈털터리 며느리를 들여서 고생을 하나. 말자는 아침 드라마를 보다가도 콩나물을 다듬다가도 툭하면 신세 한탄을 했다. 그 소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지만 지영은 그저 묵묵히 참아냈다.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이었고 남편 민호가 성실하게만 살아준다면 시어머니의 구박쯤이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건 순식간이었다. 사단은 민호의 코인 투자 실패에서 시작되었다.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나 싶었던 민호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출까지 끌어다 코인판에 뛰어든 게 화근이었다. 하루아침에 3억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압류 딱지가 붙네 만회하는 살벌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민호야, 너 어쩌려고 이러니? 엄마가 모아둔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말자는 아들을 잡는 대신 만만한 며느리 지영을 잡기 시작했다. 얘, 너 뭐하니?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거야? 친정에 연락해라. 네? 친정에 연락이라니요? 너네 친정 오빠 사업한다며? 개천에서 용났다며? 동생이 시집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오빠란 사람이 모른 척 하겠니? 가서 1억만 융통해 오라고 해. 나중에 민호 잘 되면 갚는다고 하고. 지영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친정 오빠가 작은 무역회사를 하는 건 맞지만 그건 오빠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지영의 친정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돈이 필요하니 뻔뻔하게 손을 벌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오빠 사업 자금 빡빡한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초에 이 빚
그이가 저 몰래 만든 거잖아요.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남편이 똥통에 빠졌으면 같이 들어가서 건져낼 생각은 안 하고 내 발만 깨끗하면 다냐?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민호가 거들었다. 여보, 한 번만 부탁해봐. 처남은 능력 있잖아. 우리 엄마 숨 넘어가시겠다. 나 진짜 죽는 꼴 보고 싶어? 지영은 남편의 그 비겁한 태도에 정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능력? 그래, 능력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시댁 식구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영은 사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수천억대 자산의 유일한 상속녀였으니까. 다만 사람 됨됨이 보고 싶어서 돈 보고 달려드는 날파리들이 싫어서 평범한 회사원인 척, 가난한 집 딸인 척 연기를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식구들은 그 연기에 속아 지영을 바닥까지 무시하고 짓밟았다. 설상가상으로 신우이 미숙의 문제까지 터졌다. 이혼하고 친정 근처 상가 1층에서 카페를 하던 미숙이 월세를 6개월이나 밀려 쫓겨날 판이 된 것이다. 엄마, 나 어떡해? 건물주가 이번 달까지 안 비우면 명도 소송 건다고 내용 증명 보냈어.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나갈 데도 없단 말이야. 미숙은 헐레벌떡 들어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말자는 가슴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냈다. 이놈의 집구석이 망하려니까 아주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아들놈은 빚더미에 앉고 딸녀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내가 눈을 감아도 편히 못 감지. 그러더니 말자의 매서운 눈초리가 다시 지영에게 꽂혔다. 얘, 너 뭐하고 섰어? 신우이가 중내 사내하는데 커피라도 한 잔 타오지 않고 눈치 코치도 없는 것. 지영은 묵묵히 주방으로 가서 물을 올렸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지영의 인내심을 끊어놓았다. 엄마, 올케네 친정 좀 산다며? 오빠 빚 갚는 김에 내 가게 월세도 좀 해결해 달라고 해. 올케가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면 처남이 안 도와주겠어? 미숙의 철없는 소리에 민호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누나 생각도 그렇지? 지영이가 자존심 세우느라 안 한다고 버티는 거야. 지가 뭐 대단한 집딸이라고 자존심을 세워? 맞아.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온 주제에. 엄마, 이번에 아주 길을 꺾어놔야 해. 그래야 평생 직소리 못하고 우리 수발 들지. 지영은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갔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지영을 그리고 지영의 친정을 돈 나오는 구멍 혹은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보고 있었다. 저기요 형님. 그리고 그이 아니 민호 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밖에서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남의 돈 뜯어낼 궁리를 하세요? 거지예요? 뭐, 거지? 미숙이 벌떡 일어났다. 아, 너 말이 짧다. 어디 손윗사람한테 거지가 뭐니, 거지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댁 식구들한테 막말이야? 가정교육이요? 형님이야말로 가정교육 다시 받으셔야겠는데요. 나이 50 먹고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월세 내달라고 징징거리는 게 잘 배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 인연이 진짜. 미숙이 지영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자 말자가 소리를 빽 질렀다. 그만해. 말자는 씩씩거리며 지영에게 다가왔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살기가 등등했다.
내가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남편 귀한 줄 모르고 내 친정이 그렇게 대단해? 내 부모가 너 시집 보낼 때 뭐라고 가르쳤니? 출가 외인이면 시댁 귀신이 되라고 안 가르치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욕보이지 마세요. 어머님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하게 저 키우셨으니까요. 지영이 지지 않고 대꾸하자 말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며느리가, 그것도 가진 것 없는 며느리가 말대꾸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 내가 돈을 안 해오니까 우리 민호가 길을 못 펴고 사는 거 아니냐?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 제가 쪽박을 깬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깬 거죠. 팩트는 정확하게 하세요. 뭐, 팩트? 말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바로 아까 그 상황이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영의 고개가 돌아갔다. 뺨을 맞는 순간 지영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깨어났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굴레로 참아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지영은 주머니 속에서 녹음 중이던 휴대전화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녹음 저장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떴다. 지금 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말자는 그 서늘한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청을 높였다. 그래 쳤다. 시어미가 잘못된 며느리 훈육 좀 했다. 왜? 경찰이라도 부르게? 아니요, 경찰은 나중에 부를 거고요. 일단 이혼부터 하죠. 이혼? 그래, 해라 해. 누가 겁날 줄 알고? 너 같은 거 나가면 우리 민호 더 젊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새 장가 갈 수 있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민호가 옆에서 쭈뼛거렸다. 엄마, 그래도 이혼은 좀. 여보, 당신도 그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엄마가 용서해 주실 거야. 민호 씨,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구나. 3억 빚? 그거 당신 능력으로 평생 갚아봐. 난 빠져줄 테니까. 그리고 형님. 지영은 멍하니 서 있는 미숙을 바라보았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다고요? 명도 소송 건다고? 그 건물주가 누군지나 알고 떠드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내일 보면 알겠죠. 지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옷가지 몇 개만 대충 쑤셔 넣었다. 이 집에 있는 물건 중 제 돈으로 사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더러워서 다 버리고 가고 싶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집어들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1년 전의 자신과 민호. 지영은 그 액자를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깼다. 거실로 나오자 세 사람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지영은 현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낡은 소파, 촌스러운 벽지, 그리고 그보다 더 낡고 촌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며느리가 아니라 다른 자격으로 올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 지영은 피식 웃었다. 터진 입술 끝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다. 저 뺨 때리신 거 합의금 꽤나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오빠한테 돈 빌릴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부터 빌리러 다니셔야겠네요. 뭐야? 저게 진짜 미쳤나? 말자가 다시 달려오려 하자 지영은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1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였다. 지영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기 무섭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아가씨.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님, 저 지영이에요. 네,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김 실장님의 중후한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놓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비서이자 지금은 지영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대리인.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저희 시댁이 새 들어 사는 상가 건물이요. 지난주에 인수 절차 거의 끝났다고 하셨죠? 아, 네. 잔금 처리만 남았습니다. 도장은 내일 찍기로 했고요. 그거 내일 아침 제일 이른 시간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법무팀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법무팀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려는 겁니까? 네. 명도 소송, 이혼 소송, 그리고 폭행 고소까지요. 싹 다 준비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그 집 앞으로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뜻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으실 옷과 차량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제 숨기실 필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네. 부탁드려요. 제일 화려하고 제일 비싼 걸로요. 저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전화를 끄는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지영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억 자산가, 더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김지영의 눈빛이었다. 한편 지영이 떠난 집구석은 아수라장이었다. 저거 아주 미친년 아니야? 뭐 합의금? 어디서 법 무서운 줄 모르고 협박질이야. 엄마, 근데 지영이 눈빛이 좀 이상했어.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건물주 얘기는 뭐고? 민호가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미숙이 콧방귀를 꼈다. 얘는 겁도 많다. 걔가 짖는 거지 무는 거 봤니? 그냥 지 분에 못 이겨 헛소리한 거야. 건물주가 누군지는 지가 어떻게 알아? 내 가게 건물주 강남 사는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야. 지영이 같은 애랑은 접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아이고 골치야. 당장 3억 빚은 어떡하냐. 지영이가 친정에 말만 잘해줬어도. 민호는 여전히 징징거리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말자는 씩씩거리며 냉수를 들이켰다. 내일 아침에 기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싹싹 빌기 전에는 문도 안 열어줄 테니까. 어디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가? 독한 년. 세 사람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며느리가 쥐고 있는 카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가족에게는 너무나 다른 의미의 밤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파멸을 앞둔 마지막 평화였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숙취와 근심으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말자는 며느리가 없어서 아침밥도 못 얻어 먹었다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말자는 국자를 든 채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낯선 양복쟁이들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아, 네. 여기 김민호 씨 댁 맞습니까? 맞는데 누구시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태산에서도 왔고요. 건물주분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건물주?
말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미숙이 가게 일 때문에 온 건가? 잠시만요. 말자가 문을 열자 현관 앞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무슨 일로? 본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새 건물주분께서 이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즉각적인 퇴거를 요청하셔서 그 내용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네, 퇴거요? 아니,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건물주가 바뀌다니 우린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말자가 소리를 지르자 안방에서 자다 깬 민호와 미숙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아침부터 시끄럽게.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나가란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면서. 뭐? 아니, 어떤 놈이 건물주인데 사람을 쫓아내. 내가 가서 따질 거야. 민호가 핏대를 세우며 나섰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따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거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늘어진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던 지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영은 달랐다. 몸에 딱 붙는 고급스러운 블랙 원피스에 어깨에 걸친 재킷은 한눈에 봐도 명품이었다.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어드는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지영아? 민호가 얼빠진 목소리로 불렀다. 말자는 국자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너 꼴이 그게 뭐냐? 바람났냐? 아침부터 외간 남자들을 끌고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지영은 말자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행패라뇨, 어머님. 제 건물 제가 확인하러 왔는데. 뭐? 건물? 지영은 변호사가 건네준 등기부 등본을 말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잘 보세요. 여기 소유주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김지영. 보이세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소유자 김지영. 명백한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말씀 안 드렸던가요? 저 할아버지한테 유산 좀 받았거든요. 꽤 많이. 어머님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지영의 폭탄 선언에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지영은 그들의 경악한 표정을 즐기듯 천천히 훑어보았다. 자, 이제 상황 파악되셨으면 짐 싸세요. 내 집에서, 내 건물에서 당신들 숨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지영의 차가운 선고가 내려졌다. 30년 같은 1년의 시집살이, 그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었다.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돈으로 이 건물을 사? 이거 다 위조지? 사기치는 거지? 말자는 손에 든 등기부 등본을 구겨버릴 듯 쥐고 악을 썼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종이에 선명하게 박힌 소유자 김지영, 그리고 접수 날짜.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위조인지 아닌지는 법원에 가서 따지시면 되고요. 일단 현실 파악부터 좀 하시죠. 김 변호사님, 설명해 드리세요. 지영의 눈짓에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냉철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재 이 건물은 김지영님의 단독 소유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김미숙 씨, 그러니까 시누이 되시는 분은 현재 월세가 6개월 연체된 상태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내 가게는? 보증금은? 미숙이 퉁퉁 부은 얼굴로 뛰쳐나왔다. 보증금이요? 밀린 월세랑 관리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거 거의 없으시던데요. 게다가 원상 복구 비용까지 청구하면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아니, 올케.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내가 밖에서 돈 벌어야 오빠 빚도 갚고 할 거 아니야.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요, 형님? 지영은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거실을 울렸다. 어제 저보고 거지라고 하셨죠?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머리채 잡으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 나오세요? 참 편리하시네. 그 가족이라는 거. 지영은 싸늘하게 웃으며 남편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아내의 눈을 피하며 쭈뼛거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뒤에 숨어 거들먹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당신, 김민호 씨, 지영아. 이건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지영이 손짓하자 경호원 한 명이 서류 봉투 하나를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이혼 소장. 4글자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이혼? 지영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엄마가 하도 화를 내시니까. 변명하지 마. 당신, 내가 돈 없는 줄 알고 무시했지? 친정에서 돈 안 나온다고 구박했지? 그런데 어쩌나. 나한테 돈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어제 내 뺨 맞을 때 당신이 대신 맞았어야지. 지영아, 나 진짜 몰랐어. 내가 부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코인을 했겠어? 너 믿고 성실하게 살았지.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악이었다. 지영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 끝까지 돈 타령이구나. 그래, 솔직해서 좋네. 내 돈 보고 달라붙는 거머리들 싫어서 일부러 숨겼어. 그런데 당신이랑 어머님은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그게 당신들 본심이야. 지영은 고개를 돌려 말자를 바라보았다. 말자는 이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제 며느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어머님, 저 때리신 거 기억하시죠? 폭행죄로 고소장 접수했어요. 진단서도 끊어놨고요. 초범이라 감옥까진 안 가시겠지만 전과자 되시는 건 확정이에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들어갈 겁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퍼부으신 막말, 인격 모독, 다 녹음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가. 말자가 비틀거리며 지영의 팔을 잡으려 했다. 이거 나요. 지영이 팔을 뿌리치자 말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응? 한 번만 받아오. 그래도 우리가 산정이 있지 않니? 내가 너 미워서 그랬겠니? 다 우리 아들 잘 살아보라고 속상해서 그런 거지. 말자의 눈에서 비굴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눈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눈물이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혐오감을 느꼈다. 산정이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정은 돈 나오면 며느리고 돈 안 나오면 남인가 봐요. 죄송하지만 저는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성격이라서요. 뺨 맞은 가 30년. 아니, 1년 동안 식모살이한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받아낼 겁니다. 지영은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부터 딱 1시간 드립니다. 그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1시간 뒤에도 남아있는 짐은 용역 불러서 다 갖다 버릴 겁니다. 뭐? 1시간? 아, 당장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는 거야. 미숙이 악을 썼지만 지영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시간 체크하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경호원들이 거실 한쪽에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실감했다. 엄마, 일단 옷이라도 챙겨. 여보, 나 팬티 어디 있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말자는 장롱을 뒤지며 통곡했고 미숙은 화장품을 쓸어 담았다. 민호는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우왕좌왕하며 지영의 눈치를 살폈다. 지영아, 나 진짜 빈손으로 나가야 해? 나갈 데도 없어. 친구 놈들한테 돈 빌린 것 때문에 연락도 못 한단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엄마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 32살 먹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살았으면 나갈 때도 엄마 손잡고 나가야지. 민호는 울상을 지으며 옷가지를 쑤셔 넣었다. 1년 전 신혼의 단꿈을 꾸며 들어왔던 이 집. 지영이 골랐던 커튼, 지영이 샀던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에는 미련 한 조각 남지 않았다. 딱 1시간이 지났다. 시간 됐습니다. 나가시죠. 변호사의 말에 경호원들이 움직였다. 미처 챙기지 못한 짐가방들이 현관 밖으로 던져졌다. 아이고, 내 자개장. 저거 비싼 건데. 말자가 장롱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질질 끌려나가는 모양새가 볼만했다. 놓으란 말이야.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며느리년이 시어미를 쫓아내. 천벌을 받으련. 천벌은 어머님이 받으시는 중이에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거 없네요. 지영은 현관문 앞에 서서 쫓겨난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복도에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주민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어머, 저게 무슨 일이야? 201호 할머니 쫓겨나나 봐. 며느리 구박하더니 꼴 좋다. 아니, 저기 서 있는 아가씨가 며느리야? 엄청 세련됐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말자의 귀에 꽂혔다. 쪽팔림과 분노로 얼굴이 터질 것 같았다. 김지영,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언론에 다 뿌릴 거야. 재벌가 손녀가 시댁 식구들 학대해서 쫓아냈다고. 하세요. 얼마든지. 어차피 뺨 때리는 영상, 욕하는 녹음 파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더 망신당하나 해보죠. 아, 그리고 민호 씨 빚 3억 말인데요.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민호를 보며 생긋 웃었다. 당신 명의로 된 그 코인 계좌 압류 들어갈 거예요. 위자료 안 주면 당신 월급 평생 차압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회사에는 이미 통보 갔을 거야. 아마 잘릴지도 모르겠네. 횡령 의혹도 좀 있던 것 같던데. 뭐? 횡령? 야, 너 그것까지 알았어?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빚을 갚으려고 회사 돈에 손을 댔던 것까지 지영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수고하세요. 내 집 복도 더러워지니까 얼른 사라져 주시고요. 쾅!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문 밖에서는 말자의 곡소리와 미숙의 비명,
민호의 절규가 뒤섞여 들려왔다. 지영은 문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지긋지긋했던 악연. 스스로를 올가매던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모든 것이 저 문 밖으로 사라졌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영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낡은 아파트는 곧 리모델링을 해서 싹 밀어버릴 생각이었다.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이 서린 공간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것이다.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지영은 눈가를 훔치지 않았다. 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김 실장님, 저 배고파요. 네, 식사 준비해 두겠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무거나요.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는 걸로요. 그리고 할아버지 산소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가서 말씀드려야죠. 손녀딸, 이제 진짜 제 인생 찾았다고요. 지영은 테라스로 나갔다. 2층 아래로 보따리를 이고 지고 싸우며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로 내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참, 지질하다. 지영은 난간을 잡고 그들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잘 가세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내 인생의 오점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지영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녀 앞에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그녀 자신만을 위한 화려한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